이 사실 출산 후에 붓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어혈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혹시 이런 분들의 치료 사례 있나요? 있습니다. 맞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너무나 다리가 부어서 코끼리 다리처럼 됐대요. 아이고, 어떡해. 그리고 웨이과라고 그래서 이 발목의 옆에 보면 이렇게 볼록 나온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보이질 않아요. 너무 많이 부어서.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부어서 각종 검사를 했는데 원인이 나오질 않아요. 왜 부었는지를 몰라요. 또 원인이 나오질 않으니까 치료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퇴원해서 산후조리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딸이 아기를 낳는데 이렇게 많이 부으니 이게 왜 그럽니까? 혹시 한방적으로 치료법이 있습니까? 혹시라고 그랬어요. 혹시 한방적으로, 양방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방적으로 치료법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진작 들으셨다면 혹시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당연히 한방적으로 치료가 되겠구나. 어혈을 빼주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친정 부모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 말을 듣고 한약을 쓰자고 그러니까 한약을 왜 쓰냐면서 너무 심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가 잘 모르는 거죠. 한약을 쓰면 더 붓고 체중도 더 늘 텐데 왜 한약을 먹느냐. 한약을 먹으면 체중이 느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근데 사실은 한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약은요, 너무 빼짝 마른 사람은요, 살을 좀 충실해지게 하는 약을 씁니다. 이걸 보혈이라고 그래요. 또 살이 너무 통통하게 찌면은요, 기를 돋궈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가 돋궈지기 때문에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부은 것도 없어지면서 살이 좀 슬럼해집니다. 빠집니다. 이게 한방 치료예요. 보약 치료. 그러니까 한약을 쓰면 무조건 살이 찐다. 이건 아닙니다. 산후에 부어서 한약을 먹는다. 살이 찐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부었는지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 해주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산모들을 봤지만 이렇게 부은 것은 처음이다. 조금 있으면 진물이 질질 흐를 것 같다. 어떡해. 어? 물이 막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이 부은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부은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코끼리 다리처럼 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씬하게 생긴 사람인데 코끼리 다리처럼 부었단 말이에요. 친정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하게 부었는데 치료 방법도 없고 참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또 산모가 한방 치료를 하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듣는데 너무나 괴롭다.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그 산모하고 통화를 했어요. 한 번만 딱 속아보라고. 한 번만 딱 속아보라. 당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다. 젊은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는 분명히 이런 이론이 있다. 그러니까 어혈 제거제를 제가 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라. 그랬더니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죽겠던데 먹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 약을 한 첩 한 첩 먹으면서 부기가 빠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첩 한 첩 먹으면서 그러니까 요새는 데려주니까 한 봉 한 봉 먹으면서 이 붓는 것이 아주 눈에 띄더랍니까. 그래서 너무나 부어서 내원이 불가능하니 통화를 하고 사진을 보고 체질을 감별해서 한약을 쓴 거예요. 이 그래서 산후에 쓰는 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제 정도 또는 반제 정도 처음에 쓸 때는 내원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긴 모습대로 이 체질을 감별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맞아요. 멀리 계신 분들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쉽게 이 진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약을 투여해도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진맥을 다 하고 또 복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진하면서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약을 써야 되지만 이렇게 급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화 통화하고 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또 옛날에 기록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한 경우에는요. 친정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기적이. 한 봉 먹으면 빠지고 한 봉 먹으면 빠지는데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사실 근데 그 약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부종을 빼는 약이 아닙니다. 어혈을 빼주는 약입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부기를 빠지는 약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부기는 빠지는 약은 안 해주고 어혈 치료를 해줬는데 부기가 빠졌다. 이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네. 한약을 거의 다 복용했을 때는 이 외과에 이게 쑥 들어가서 안 나왔었는데 이게 약간 드러날 정도로 효과가 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원에서 산모가 내원에서 다시 더 약을 먹겠다고 이제는 왜 부기가 빠지고 날씬해지니까 효과가 아주 너무 좋았나 좋으니까. 보죠. 또 효과도 좋으니까 아니 부기가 빠지니까 얼마나 사람이 개운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부기만 빼는 게 아니라 어혈이 빠져서 부기가 빠진 거니까 얼마나 몸이 개운하겠어요. 특히 산후에 부기에 대한 원인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어혈을 빼주니까 산후 붓는 게 낫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러면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한약을 지어간 적이 있습니다. 산후에는 어혈치료제를 대개 2제나 3제를 씁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또는 그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 다음에 어혈이 어느 정도 빠졌다 생각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0달 동안 고생했죠. 낳느냐고 고생했죠. 아기 키우느냐고 또 고생하죠. 그러니까 몸을 제대로 추스려야 아기도 잘 돌볼 수 있고 엄마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후 보약을 또 한 3-4제 써야 됩니다. 지금은 아기도 잘 크고 엄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 오면서 엄마가 내원했어요. 그냥 할머니죠. 할머니가 내원했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요새는 조금만 아파도 한의원에 가자고 한다 그러면서 참 효과를 보고 큰 교육을 시켰다고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례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다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